가져갈 건. 공통수학 1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기 좀 써놨다. 와, 여기 공통수학 1 유형강을 황민재와 도규가 판을 치고 있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가. 좋아요. 오늘도 공부 잘하고 있니? 아예 3월 되면 마이스터고가 개강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3월에 되면 토요일 일요일. 그렇지 않으면 넌 계속 여기 좀 나와 있어야 돼. 우리 개강 될 거야. 왜? 숙제 나온 건 나중에 여기 내셔라. 너는 오늘 따로 학습지를 줄 테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경우의수는 할만할 텐데 그래도. 경우수는 경우의수 할만하지? 네, 할만합니다. 이건 내 체질이 아니다 이래 생각 안 들지 이제. 이건 제 체질. 자, 질문 들어온 거 처리할게요. 네. 한 번씩 이런 실수를 하네. 내가 아니고 얘가. 65번 0,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적힌 7장의 카드 중 0이 끼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6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자연수를 했습니다. 네. 맨 앞에 0이 뭐죠? 네. 32만보다 큰 수. 32만보다 큰 수. 그러면은 6자리 수를 만드는 건데 여기에 0이나 1이나 2는 들어갈 수 없겠다, 그지? 네. 3인 경우나 4나 5나 6인 경우가 있겠다, 그지? 네. 근데 여기에 4나 5나 6이 들어가면 그런 수는 전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쵸? 제안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4가 들어갔을 때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먼저 한번 세볼까? 네. 4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6, 6, 5, 4, 3, 2 이래 될 것 같은데? 600. 예. 6, 5, 4, 3, 2 6 팩토리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4가 들어갔을 때 6 팩토리얼 개만큼 6자리 수를 만들 수가 있네. 5일 때도 똑같을 것 같은데? 6일 때도 똑같고? 예.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 우선 요거는 다 만든 것 같고요. 네. 3인 경우가 이제 남았는데 3 다음에 0, 1, 2, 3, 4, 5, 6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32만보다 크려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고, 그런데 이 자리에 2가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거나 6이 들어가거나 5가 들어가거나 얘네들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간에 들어가면 다 32만보다는 커지지 않겠어? 그치? 네. 그러면은 이래 생각을 하자. 우선 여기 고정으로 3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고정으로 2라고 생각한 다음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세자. 그러면 고정으로 3을 사용을 하였고 고정으로 2를 이미 사용하였으니 남아있는 카드가 5장이거든요. 그러면은 5, 4, 3, 2 이래 되겠지? 5, 4, 3, 2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게 543이면 5팩토리알이잖아. 그런데 그게 2여도 그렇고 4여도 그렇고 5여도 그렇고 6여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 곱하기 4 하고 더하기. 이거 못해도 6자리 값이 나올 것 같아. 아니라 한 4자리 네 자리. 4자리 답이 나오나. 네 자리. 와. 수고하세요. 나는 안 할 거야. 바로 그래. 뭐 너네 저거 계산해서 답 내는데 시간이 5초 안에 해야 돼. 달리기 시합하고 똑같아. 이건 누구지? 빨강색 색연필로 나를 저주하는 것 같은데. 37을 저주한 걸까? 나를 저주한 걸까? 분지 제가 씁니다. 두 인형 저주할 때 쓰는 도구잖아. 저도 그치, 인형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딱 옷 입혀 놓은 다음에 거기에 바늘로 찌르면은 뭐 집에서 내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뒹굴뒹굴 하는 거지 내가. 맞지? 두 인형 A, B에게 색이 정해지지 않은 셔츠와 바지를 모두 입힌 후 변태네 이거. 입히고 벗기는 그런 게임 아니야 혹시? 누구야 도대체? 알았어, 한번 읽어볼게. 색이 정해지지 않은 셔츠와 바지를 모두 입힌 후, 이까지만 읽어도 좀 이상한데? 그누야, 네 스타일이지. 예? 입혔다가 벗겼다가 하는 거. 입힌 옷의 색을 정하는 컴퓨터 게임이 있다. 서로 다른 모양의 셔츠가 4개, 바지가 3개씩 있고, 속옷을 안 입네. 얘는. 각 옷의 색은 빨강, 파랑, 초록 중 하나를 정한다.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는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이네. 내가 입었던 걸 너를 입힌다. 굉장하네. 그러진 않는다.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서로 다르게 정하고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도 서로 다르게 정한다. 이 게임에서 두 인형 A, B에게 셔츠와 바지를 입히고 색을 정할 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는지 모르겠네. 우선 A, B. 이게 셔츠가 모양이 다른 게 4개, 모양이 다른 바지가 3개, 그렇게 있대. 네. 그러면은 어떤 모양, 모양 A, B, C, D가 있다 지금. 어떤 모양을 얘 셔츠를 입히고 얘 입힐 것이냐 정해야 될 것 같지? 네. 그러면은 너 어느 거 입을래 하면은 넷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으니까 4. 3. 여기는 3이겠지. 그 중에서 얘는 이거 셔츠랑 바지를 그려놓고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해가 돼야지 볼 수 있으니까 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먼저 셔츠를 정하는 방법이 12가지가 있고 모양을 정하는 방법이, 그 다음 바지도 6가지. 기역 바지, 니은 바지, 디귿 바지 해서 너희 뭐 입을래? 하고 너 뭐 입을래? 하고 그래 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침내 얘들이 이런 식의 바지와 셔츠를 입었다고 치자. 네.
그런 다음 색깔이 세 종류가 있대. 색깔. 빨간 색깔은 알파, 베타, 감마. 알지. 빨강, 파랑, 초록을 순서대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네. 그러면은 요것도 셋 중에 가능하고 요것도 셋 중에 가능하고 요것도 셋 중에 가능하고 요것도 셋 중에 가능한데 이게 단서를 잘 봐야 된다. 근데 저건 이미 한 인형에게 입힌 셔츠와 바지를 다른 인형에게 입히지 않는 거는 여기 이미 반영이 되었지. 네. 조금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근우가 입었던 바지는 입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지, 그지? 그 정도는 이해를 해주자. 그 다음에 A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은 다르. 셔츠의 바지의 색은 다르게 정한다. B 인형의 셔츠와 바지의 색도 다르게 정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색깔 하나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3 곱하기 근데 이거는 가능한가? 여기에 알파 색깔을 칠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알파 색깔을 칠하는 건 가능할까? 가능하죠. 잘 읽어봐야 돼. A 인형의 바지와 셔츠의 색은 서로 다르다. B 인형의 바지와 셔츠의 색도 다르다. 근데 AB랑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 색칠하고 여기 알파 색칠하는 건 괜찮다 이 말인가? 네. 어. 세 개 어. 겹칠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래 되겠네요. 이거를 셋 중에 하나 골랐으면 여기는 2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지. 네. 그러면 3 곱하기 2 들어가겠는데? 네. 근데 여기도 셋 중에 하나 가능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 가능한 거잖아. 네. 그럼 또 3 곱하기 2가 들어가겠는데? 네.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이겠다. 맞아요. 맞지? 근데 저런 짓을 남자애들은 주로 안 하고 여자애들이 어릴 때 많이 하죠. A, B, C, D의 4개의 문자를 중복하여 사용하여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5자리 문자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자열의 양 끝자리에는 같은 문자가 옵니다. 만들 수 있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게 4종류의 문자를 모두 다 한 번씩 사용해야 하는 걸까 아닐까? 그게 또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특정 문자는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긴데요. 예를 들어 D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어때? 괜찮다. 괜찮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문자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 처음하고 여기 맨 마지막은 같은 거여야 한댔지. 무엇을 같은 걸로 정할 거냐? 4가지 방법이 있겠네. 그 중에 하나를 내 맘대로 D로 정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문자를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기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 네. D랑 같냐. 그렇지. 그게 좀 신경이 쓰이거든. 이 자리를 기억이라고 하자. 기억. 기억의 D인 경우 하고
B역의 D 아닌 경우 하고 이렇게 따로 계산하면 될 거 아닐까. D인 경우 아무래도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가 D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는 D 빼고는 다 가능하지 않겠어? 네. 세 가지.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번에는 D가 아닌 것을 넣는다고 했는데 D가 아닌 것도 셋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지. 네. 그러니까 우선 세 가지. 그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여기에 C를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리하면 두 가지. 여기에 각각 두 가지씩만 가능하겠지. 네. 그래서 2하고 2하고 이래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둘이 곱하고 셋이 곱하고 더한 다음에 전체에 다시 4를 곱하는. 이거는 나뭇가지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수영. 나뭇가지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A가 뽑는 쪽지, B가 뽑는 쪽지, C가 뽑는 쪽지, D가 뽑는 쪽지를 여기 밑에다가 쓸 거야. 자, A가 뽑습니다. 뽑는 쪽지가 지름을 쓰여진 거 뽑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런데 B를 뽑는 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네. C의 이름이 쓰여진 건 상관없는 것 같고 D가 쓰여진 것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치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쪽으로 A가 쓰여진 거는 A가 이미 뽑았으니까 네. A가 쓰여진 쪽지는 이제 없습니다. 네. 이제 남아있는 쪽지는 B, C, D 세 개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쪽지만 남았어요. 이 중에서 B는 자기 이름 쓰여진 건 못 뽑는다 했겠지. 아니. B는 A. 뽑을 수 있나? 아, 뽑을 수 있는구나. 그러면은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고 다 되겠다 여기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또 C도 되고 D도 되고 그지? 네. 그럼 D, C. 요것도 다 두 가지씩 다 가능하겠네. 네. 그러면은 A가 A 쪽지를 뽑은 경우에는 6가지가 가능하구나. 그치? 그런데 A가 C라고 쓰여져 있는 쪽지를 뽑는 경우하고 D라고 쓰여져 있는 쪽지를 뽑는 경우는 이 둘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 C라고 쓰여져 있는 쪽지를 뽑은 다음에 경우의 수를 세워서 곱하기 2를 할 것 같아요. 네. 이건 따로 계산 안 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C로 갑니다.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D가 남았네. A는 못 뽑잖아. 네. 그러니까 B하고 D 두 가닥으로 나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두 개 썼으니까 A하고 D하고 두 개 남았을 것 같아. 네. 여기는 C하고 D를 썼으니까 A하고 B하고 두 개가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 여기 두 개니까 통틀어서 네 개밖에 안 되겠는데. 네. 그래서 전체 답은 이거 둘이 더해서 덧셈을 해서 14. 14 괜찮지? 맞아요. 여기 적어도라는 말이 또 등장했어요.
그리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했다. 자연수. 적어도 한쪽 끝에 용또는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저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전체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있을까요? 그누야 식 여기 7 7 6 이렇게 하면 되지? 7 7 6 필기하여라.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필기를 해도 된다. 이거 재밌는 내용이야. 나만 믿어. 나 이거 많이 해봤잖아. 재밌어. 776. 그러면 양쪽 모두에다가 홀수가 오는 경우를 빼면 되려나? 네. 그래 생각해요. 홀수 보자. 혹시 또 더 빼야 되는 건 없을까?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따로 빼야 되는 건 아닐까? 오. 이미 이 속에는 여기에 0이 오는 경우가 없지? 네. 그러니까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뭐 따로 빼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네. 네. 좋아요. 그럼 양쪽 모두에 홀수가 오는 경우를 찾아보자. 홀수가 뭐뭐 있는가 탐구 활동. 4개가 있네요. 그러면은 4 곱하기 3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중간에는 뭐 들어갈 수 있는지 볼까? 홀수 2개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숫자가 6개 남았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답인데 49 마이너스 12하고 이건 나중에 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자. 여기에 질문해 놓은 사람은 어떻게 풀었는가 볼까요? 776 294 빼기 4 곱하기 3. 아 여기 6을 안 했네. 맞지? 6을 안 했구나. 이게 5인 줄 알았어요. 5인 줄 알았다. 왜 그랬을까? 숫자가 7개인 줄 알았어요. 한 번씩 그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순열은 다인 것 같고 조합 차례입니까? 네. 오늘 조합하고 행렬도 좀 할지도 모르겠어요. 숙제 부자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건우야! 물 마시고 와라. 안 좋는 방법, 우통을 까는 겁니다. 네. 여기부터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네. 우선 물 마시고 오렴. 물 마시고 오면 시작할게. 왜 이렇게 안 풀어져 있니? 네. 좀 풀어놓지. 이 책 어렵긴 어려워도 경우수는 좀 하면 돼. 어려운 거예요? 좀 어렵잖아. 안 어려웠어? 아니, 저는 잘 못하니까. 아, 넌 잘 몰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다. 아이, 큰일 났네. 이 안에 똥가리가 남았는데 이거 안 빠져나올 것 같은데.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들어가서 몇 번이니까. 이거 못 꺼낼 텐데. 안 될걸요. 안 된다 그지? 네. 그렇다고 못 쓰지는 않아. 사용할 수 있어. 조합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는 생각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A, B, C 세 개가 있는데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네. 이때 내가 A를 먼저 택하고 뒤에 B를 택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고 어쨌든지 간에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는 거를 한번 쭉 다 적어보면 이렇게 6가지 경우를 일단 써볼 수가 있거든. 내가 맨 처음에 A를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B를 뒤에 택하고 요거 하고 맨 처음에 B를 먼저 택하고 나중에 A를 택하고 그건 내가 이렇게 썼고 이거하고 구별이 되느냐 하는 내용에 관한 건데 문제가 순서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네. 그 말은 같은 경우. A를 먼저 택하고 뒤에 B를 택한 것과 B를 먼저 택하고 뒤에 A를 택한 것을 다른 걸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야. 한 가지로 봐라. 그래 생각하면 이것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과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럼 앞에서 우리가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을 하면 순열이라고 해서 값이 이렇게 6가지다 라고 했었거든. 그런데 택하는 순서를 고려치 마라 하는 바람에 같은 것이 두 개씩 생겨가지고 답은 3인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고 물어보면 A하고 B를 줄 세우는 것만큼 같은 게 생기지 않겠니? A, B, B, A 줄 세우는 것만큼 같은 게 생기잖아. 네. 그러니 순열의 경우의 수와 비교를 하자면 택했던 두 개를 줄 세우는 것만큼 같은 것이 생기므로 택했던 두 개를 줄 세우는 것만큼 같은 것이 생기므로 택했던 두 개를 줄 세우는 것만큼 나눠주면 된다는 거. 나눠주면 된다. 그리하면 이거는 순서는 생각지 않고 계산해서 얻어낸 값 3과 일치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보다 더 간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새로운 기호 3C2라는 것을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기만 하고 줄 세우지 말라는 건 이제까지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해서 줄 세웠던 거랑 비교했을 적에 줄 세우는 것만큼 중복이 생기므로 나눠줘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 서로 다른 것이 n개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r개를 순서를 생각지 않고 택하기만 하겠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NCR이라고 표현하는데 NCR은 NPR과 비교했을 적에 택해서 나열하는 것만큼 중복이 되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R팩으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NPR이 지난 시간에 공식이 두 종류가 있었거든. NPR이 지난 시간에 공식이 두 종류가 있었거든. NPR이 지난 시간에 두 종류 외워야 하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n-1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곱하는 숫자가 n-r 더하기 1에서 끝난다는 거 요거 하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위아래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뭘 곱했지? n-r 팩토리얼을 곱했었지? 네. 그래가지고 만든 새로운 식 n팩 나누기 n-r 팩토리얼 요런 게 있었거든. 요게 요런 분수꼴로 만들어진다 였지? 네.
그걸 다시 또 이걸로 나누는 거잖아. 네. 이걸로 나누는 거잖아. 이 식이. 네. 그래서 위에는 m 팩토리알, 밑에는 r 팩토리알, m 마이너스 r 팩토리알 이런 꼴의 새로운 공식이 나와요.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7C3 어떻게 계산을 하나? 위에는 7팩, 아래에는 3팩, 7 마이너스 3팩. 그러니까 다시 7팩, 3팩, 4팩. 여기 3하고 4를 더하면 7이 나와야 돼. 여기 r하고 n-r을 더하면 n이 나와야 돼. 이게 우연이 아니고 딱 짜맞춰져 있는 거라서 어김없다.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하나? 위에 7을 7, 6, 5, 4, 3, 2, 1 생략. 곱하기해서 1은 생략하는 게 맞지? 네. 그 다음에 요것도 3, 2, 1 생략. 곱하기 4, 3, 2, 1 생략. 그런 다음 위아래 지워. 4, 4, 3, 3, 3 지우고 6. 아직 남았지? 네. 더 지워. 더 지워야 돼. 6하고 3, 2. 그래서 답이 35로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한 적 있을걸? 자, 중학교 때 학생이 7명이 있어. 학생 7명. 근데 이번 주에 청소 당번 3명을 정하는 방법수 이런 거 하지 않았어? 네. 좀 능력 청소 당번 3명을 정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거 하지 않았어? 능력이 같은 경우. 아니면 뭐 반장 3명을 뽑는다거나 네. 그때 직책이 같은 대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이런 거 했었잖아. 네. 능력 같은 경우. 그때 직책이 같은 대표 뽑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어떤 식이 나왔었냐면 7, 6, 5 하고 3, 2, 1 뭐 이렇게 했을걸? 네, 맞아요. 맞지? 네. 7, 6, 5, 3, 2, 1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네. 이걸 다시 쓰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7p3 나누기 3p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7c3이야. 이게 7c3이야. 직책이 같은 대표를 뽑는 문제가 조합의 문제였다는 거야.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걸 해봤으면은 유닛 조합이라는 말이 뭔지 알 텐데 한참 내가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는 다들 그걸 하는 세대였거든. 2000년대, 10년 이전에는 애들이 다 항상 그걸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로 예를 들면 애들이 잘 먹혔다고. 근데 요즘은 애들이 그걸 안 하지.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아는 게임이 없지. 설명할 방법이 없네. 설명할 방법이 없어. 애들이 아는 게임을 내가 모르고 내가 아는 옛날 30년 전 게임은 여러분이 모르니까 스타크래프트 30년 됐지. 게임이 출시된 지 1996년쯤 출시됐을 거야. 30년 됐어요. 아직도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학부모 조사해보면 학부모 중에 있더라고. 애들은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학부모가 있어. 자,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고요. 조합의 수의 성질,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뭐 3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 있는데 내가 1명도 안 뽑겠다, 기권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3명이 대통령에 출마를 했는데 3명을 다 뽑겠다. 그것도 하나의 기권이죠. 여러분 아직 대통령 선거 투표 안 해봐서 대통령 선거하면 보통 출마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아? 한 10명 넘잖아요. 1공년. 잘하네. 10명 조금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름은 많아야 3명이거든.
지난번 선거에서 기억나는 이름만 몇 개 적어볼까? 이재명. 1번 이재명. 김문수. 1번 기호는 누구를 주냐 하면은 국회의원 설명서. 국회의원 다수 의석 순서대로 주거든.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주당 출신인데 거기가 의석이 제일 많다. 그럼 네. 기호 1번을 주는 거야. 거기 당에서 출마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지 이번에? 김문수. 김문수여서 별걸 다 하네. 김문수. 이 사람은 이번에 내란에 가담을 했나 안 했나? 모르는 거죠. 안 한 것 같아. 이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말이 좀 어눌하고 이걸 물었는데 제대로 그걸 대답 안 하고 지 할 말만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긴 한데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서울대. 그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특히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대. 이번에 윤석열과 함께 하는 바람에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좀 모자란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도 지냈고요. 국회의원도 했고요. 장관도 했지. 이거 엄청난 공직자야. 엄청난 공직을 많이 지냈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좀 어리숙하긴 한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기호 3번 누구였습니까? 없었어요. 3번이 없었어? 네. 이번에는 아예 2명밖에 안 나왔나? 4번 있어. 4번 있었어? 네. 3번이 왜 없었는데? 당에서 안 난다고요. 그런 거였어? 그거까지는 몰랐네. 아무튼 이렇게 번호가 쭉 있으면은 이제 가면은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이 뭐 3명만 출마했다 치자. 윤 이렇게 해가지고 출마했다 치자. 그러면은 내가 찍고 싶은 사람이 여기 한 명만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 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유효표가 돼가지고 한 표를 득하는 거거든. 네. 근데 내가 아무도 표시 안 하고 그냥 접어가지고 상자에 넣었잖아. 상자에 넣었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었잖아.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무효표가 돼요. 아예 표를 안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그리고 여기 3개를 다 찍어. 이것도 무효표가 돼. 그리고 2개를 찍어도 무효표가 돼. 그러니까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겠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n개 중에서 n개를 다 선택하겠다. 그것도 한 개의 방법이다. 요즘은 오히려 우리나라 정치가 엄청 역동적이어가지고 선거철만 되면 막 투표하러 너도 나도 달려가려고 애쓰는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그런데 우리나라 속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보면 선거철 되면 투표하러 잘 안 가더라고. 투표하러 잘 안 가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으냐? 친구가 5명이 있습니다. 근우에게. 친구 이름 5만 말해봐봐. 아무나 말해. 엄마도 돼. 아빠도 되고. 아무나 집어넣어. 이름. 안 되겠냐고? 그럼 재미가 없잖아. 자, 민재야. 친구 이름 5. 장우진. 우진, 근우. 둘? 나머지 얘가 말했는데 알았어. 우진아, 네 친구 보태자. 독일 어? 독일 도교. 너네 친구 사이였어? 이제 카톡 못했어요. 맞아요. 우진이랑 친구예요. 또 네가 친구 하나 추가해봐. 성민이. 정민이.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것이죠. 또 윤서요. 윤서? 네. 아는 사이 맞아? 서운한데 한명 더 해줍시다. 어? 서운한데. 추가장 안 해. 싫어. 네.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만. 자, 이 중에서 근우가 아니네. 근우 있네.
여기 이름 없는 민성이 하자. 민성이가 놀러 갈 때 데려갈 친구 2명을 선택하기로 해. 누구 2명 데려갈래? 2박 3일이다. 누구 2명 데려갈래? 데려가는 방법수 하면은 3C2다 이 말이야. 5C2다 이 말이야.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볼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지? 네. 근데 요렇게 하는 거 과거에 해본 경험이 있을걸? 언제 중학교 때 이런 문제가 있었냐 하면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악수하는 방법이 있어. 아, 그때 저렇게 푼 적 없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공시 있어. 이렇게 한 적 있지? 악수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이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5명 중에서 2명을 2박 3일 여행에 데려가려고 정하는 방법이 10가지인데 이거 계산하는 법도 알아야지. 너네 계산 잘해야 된다. 나는 시험 안 치거든. 계속 강조하는데 너네가 시험 치거든. 그런데 그러면은 2명을 같이 데려갈 사람을 정했다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3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못 가는 거죠. 같이 못 가는 거지. 그러면은 5명 중에서 같이 못 갈 사람 3명을 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내가 n명 중에서 r명을 데려간다는 거는 n명 중에서 n-r명을 안 데려간다는 얘기야. 이거 이해되지? 네. 실제로 이 둘이가 같은지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게 공식으로 뭐라고 했냐면 n팩 나누기 r팩 n-r팩 이래 된다 그랬잖아. 그지?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n팩 나누기 n-r팩 바로 n-m-r 이래 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계산을 하니까 요거랑 같아지지. 네, 이렇게. 그래서 같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설명을 하면 여기 5명 중에서 2명을 데려갈 사람을 정하는데 5명 중 2명 선택하는 것은 이 5명 중 특정한 1명 누구라고 할까? 우진이라고 할게. A가 하필이면 우진이네. A가 포함되는 경우 포함된 2명 선택하고 A가 포함되지 않는 2명 선택의 방법하고 합쳐놓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아무나 2명을 그냥 선택해서 데려가는 방법수 하고 A가 꼭 포함되도록 2명이 선택된 방법수, 그 다음에 A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2명이 선택되는 방법수 하고 이 둘이 합치면 그냥 2명 선택하는 방법수랑 같다라는 거야. 내가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AB, AC, AD, AE 이건 A가 포함되는 방법수겠지? 네. 그 다음에 BC, BD, BE A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추가로
CD, CE A가 포함되지 않았고요. D. 그 다음에 DE까지 해서 A가 포함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나는 전체 경우의 수가 5C이고 그 값이 10이라는 걸 아는데 아무렇게나 두 명을 뽑는 방법 수가. 그런데 A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 수가 4가지고 A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수가 6가지라는 걸 내가 안다 이거야. 합치면은 10가지라고. 되나? 근데 이 상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A가 반드시 포함되게 한다는 것은 A는 이미 정해놨으니까 남은 4명 중에서 아무나 한 명만 더 뽑으면 되잖아. 네. 그게 B냐 C냐 D냐 E냐지. 네. 그러니까 4명 중에서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니까 4시 1이야. 이해되나?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포함되지 않도록 뽑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A 없는 상태에서 4명 중에서만 2명을 뽑는 거랑 같은 뜻이지? 네. 맞지? 네. 그렇게 둘이 더한 것은 5C라는 거야. 자, 이걸 공식화를 시키면 NCR은 우진이가 없는 n-1명 중에서 아니지. 우진이를 반드시 포함한 상태로 우진이가 없는 n-1명 중에서 추가로 한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우진이를 전혀 안 데려가려면 우진이를 제외한 n-1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이 이래 나와. 뭔가 대단한 듯이 설명했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한 문제도 안 나올 거야. 나오면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조합의 수. 여기에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는데 A, B, C, D, E A를 반드시 포함해서 3명을 뽑는 방법 뭐라고 하면 되지? 4C. 3명을 뽑아야 돼. 네. 그런데 A는 반드시 뽑아야 돼. A를 배제시켜. 그러면은 얘는 이미 뽑아놓고 남은 4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지. 네. 그래서 4C2가 돼. 자, 이번에는 또 질문이 바뀌죠. A를 제외하고 3명을 뽑는 방법. 4C. A는 없다 생각하고 4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자, 상황을 조금 더 많이 가져보자.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 있어. 아니면 야구 선수 3명, 농구 선수 4명 이렇게 해도 돼. 네. 그냥 아무렇게나 3명을 뽑는 방법 수는 무엇이지? 7C3. 7C3이겠지. 네. 두 번째 질문. 남자만 3명 뽑는 방법은 몇 가지지? 3C. 3C3이겠지. 3C3. 여자만 3명 뽑는 방법은 몇 가지지? 4C3. 4C3이겠지. 네. 그러면은 질문. 같은 성별인 사람들만 뽑는 방법은 몇 가지지? 친구가 5가지. 남자 중에서 3명을 다 뽑거나 여자 중에서 3명을 다 뽑으면 되겠지? 네. 5가지. 그럼 네 번째다. 적어도 한 명 남자가 포함되도록 3명을 뽑는 방법은 얼마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
73 오, 전체 경우의 수는 73인데 여자만 다 뽑는 경우를 뺄 수 있겠다, 그지? 네. 여자만 다 뽑는 게 아까 이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4C3을 빼면 돼.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적어도 남자 한 명, 적어도 여자 한 명이 포함되도록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73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3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가 안 되냐? 남자만 다 뽑는 것도 안 되고 여자만 다 뽑는 것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자만 다 뽑는 거 빼고 여자만 다 뽑는 거 빼면 되겠지. 네. 그래서 3C3도 빼고 4C3도 빼고 그렇게 하면 적어도 남자 한 명 그리고 여자 한 명 포함되도록 뽑는 방법수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게 조합기호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기 추가 질문이야. 남자 한 명, 여자 2명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 셋 중에서 한 명을 뽑아야 해. 여자 넷 중에서도 2명을 뽑아야 해. 그러면은 사람이 다 뽑긴 뽑혔지. 네. 아직 뭘 안 낸 거야? 주세요. 줄을 안 세웠지. 네. 그러면 3명 뽑혀져 있는 애들을 줄을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적어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포함되도록 3명을 뽑아 그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의 수는 뽑은 다음에 줄 세워야 하잖아. 네. 그러면 뽑기의 경우의 수 아까 여기 있었거든. 네. 그래서 괄호 5번에서 구한 답에다가 3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3팩을 곱하면 됩니다. 뽑기하고 줄 세우고 따로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분할의 수와 분배의 수는 원래 여기 단원 처음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처음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네. 이거 설명합니다. 설명하고요. 시험 문제는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안 나올 수 있어. 방어고 작년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현대고 작년에 안 나왔고요. 남목고 안 나왔고요.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나? 혹시 나올까봐. 혹시 나올까봐. 내 목표가 높은데 이렇게 높은데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10% 22명 이 아니라 한 23명 24명이 되면은 그 중에서 2명은 튕기 나가야 된다고. 그때 그 튕겨 나가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 이 예상 못했던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나왔을 경우에 그 튕겨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거거든. 조금 더. 뭔가 미심쩍다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는데 진짜라니까? 자, 분할의 수. 이게 서로 다른 N개가 있대요. N개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장미 한 송이, 백합 한 송이. 내가 아는 게 이게 단 거 같은데.
코스모스 한 송이. 또 뭐 있지? 칠리. 체리, 칠리. 튀김, 칠리. 튤립. 튤립. 나의 완벽한 영어 발음을 속이다니. 완벽한 영어였으면 내가 알아들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내가 아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요. 한 송이씩 있어. 그러면 서로 다른 네 개가 있는 거잖아. 네. 우선 문제를 단순히 하기 위해 튤립이 시들었어. 없어졌어. 세 송이밖에 없습니다. 네. 좀 이따 다시 살 거야, 튤립. 네. 이 상황에서 내가 꽃집 아가씨야. 좀 예쁘죠? 예. 그런데 손님이 왔어. 근우가 손님으로 왔어. 장미 한 송이, 백합 한 송이, 코스모스 한 송이, 한 송이씩 포장해서 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어.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장미를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백합 한 송이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하나 포장을 한 다음에 짠! 네 옆에 내밀면 내가 뭐부터 포장인지 너 알 수 있나? 알 수 없지. 그러면은 각각 한 송이씩 이렇게 포장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야 돼? 생각을 해보고. 포장지는 다 같아. 6가지? 오, 대단하네. 그러면 내가 얘를 먼저 포장하고, 얘를 포장하고, 얘를 포장한 다음에 각각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거를 내가 얘한테 딱 주면 몇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한 가지인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어느 걸 먼저 포장하느냐 아무 상관없잖아. 네. 그치? 분할이 말고 아무 상관없잖아. 한 가지. 내가 이걸 먼저 담아서 여기 놔두고, 이걸 두 번째 담아서 여기 놔두고, 이걸 세 번째 담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니한테 준다. 이 포장하는 순서가 아무 상관없지? 네. 결국 받는 얘 입장에서는 똑같잖아. 네.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각각 한 개, 한 개, 한 개, 세 묶음으로 분할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포장됐다는 게 묶음으로 분할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조합이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세 송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먼저 포장을 하겠지. 네. 내가 팔이 2개지 4개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3개를 각각 다 포장할 수는 없어. 네. 난 사람이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포장하고 또 여기 골라가지고 포장하고 골라가지고 포장하고 이런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셋 중에 맨 처음에 하나를 골라야겠지, 그지? 그래서 포장을 했어. 네. 하나 끝냈어. 2개 남았어. 그럼 둘 중에서 또 하나 골라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잖아. 네. 포장을 했어. 그런 다음에 또 남은 거 하나인데 하나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또 포장을 해. 네. 그러면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연달아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사게 되면 이게 6가지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전혀 같은 게 아니거든. 네. 그러면 이게 왜 조합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이상한 일이 생기냐? 그것은 이것을 포장해 놓은 한 송이씩 포장해 놓은 얘네들이 포장하는 순서가 다르면 다른 경우일 거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먼저 하냐, 이거 먼저 하냐, 이거 먼저 하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면
그게 다 다른 경우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받는 근우 입장에서는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개의 포장이 포장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해. 네. 3대. 네. 세 개가 포장되는 순서만큼 중복이 발생해. 세 개가 중복 발생하면은 아까 그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 이. 그럼 1이다. 그럼 이번에는 장미 한 송이, 백합 한 송이, 코스모스 한 송이가 있는데 한 곳에는 두 송이를 한꺼번에 포장을 하고 한 곳에는 한 송이를 포장한다. 이렇게 하면 직관적으로 몇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 세 가지야. 혼자 포장되는 꽃송이가 누군지만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세 가지 맞잖아. 네. 장미 혼자냐, 백합. 백합 혼자냐, 코스모스 혼자냐. 이거를 조합기호로 써서 나타내 보면 이래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내가 한 군데 집어넣어. 그러고 나서 남은 하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계산하면은 답이 정확하게 3 나오죠. 왜 이번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전에는 문제가 있었느냐? 이 비교가 필요한데 여기는 포장되어 있는 결과물이 개수가 다. 개수가 달라. 개수가 다르면 겹치는 것도. 순서가 중요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차이가 있어. 네. 그래서 여기가 총 3개인데 한 개 모두 같은 수면은 이게 3평으로 나눠줄 필요가 있고 이게 이번에는 R은 없는 상황이다. 그지? R은 없는 상황이지? 이건 2개고 R은 없어요. 요건 없어. 그러면 2개 1개로 따로 포장하면은 여기는 나눠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네. 그러면은 이까지 상황을 통틀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가는 거야. 꽃송이가 서로 다른 것이 5송이가 있어. 네. 이거를 3개로 포장을 하래. 세 가지로. 그러면은 3송이, 한 송이로 포장할 수도 있고 둘로 포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둘. 그래서 문제가 서로 다른 5송이가 있는데 이것을 포장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3개로 포장하는 방법이 있고 뭐 하나 빠졌는데? 둘. 3개로 포장하는 방법 수하고 묻잖아. 네. 그러면은 개수 기준으로 3개 하나, 2개 하나 이렇게 포장한다 네.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2개로 포장하는 경우의 수를 물으면 4송이, 1송이 포장을 하거나 3송이, 2송이 포장을 하거나 이게 다겠지. 네. 그러면은 이것들을 다 통틀면은 두 개로 포장을 하거나 3개로 포장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네. 그 각각에 대해서 식만 내가 세워볼게. 5C3, 2C1, 1C1, 200분의 1. 같은 개수 들어가 있는 포장이 있어서. 네. 그 다음에 5C2, 3C2, 1C1, 600분의 1. 요 같은 개수 들어가는 포장이 있어서.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가요. 5C4, 1C1, 끝. 요거는 5C3, 2C2,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가 분할의 수고, 분할의 수. 근데 분할해 놓은 거를 다시 분배. 분배를 할 수가 있어. 분배를 뭐냐면
여기에 세 개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걔네들을 기억이라는 사람, 니은이라는 사람, 디귿이라는 사람한테 어느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줄 것이냐 정하는 방법이 있어. 너 세 가지, 너 두 가지, 너 한 가지 이런 식인 거야. 네. 그래서 뒤에 분배까지 하면 사람 개수 팩토리얼이 붙어. 요것도 사람 세 사람한테 나눠주면 두 사람한테 나눠주면 두 사람한테 나눠주면 사람 개수 팩토리얼이 붙어. 됐을까요? 네. 자, 설명 다 했고요. 문제 풀이로 가보자. 이차 방정식 근각의 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거죠. 네. 두 분의 합이 1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요거 둘이 같아야 돼. NC5는 NC2랑 같아야 돼. 그러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아까 이런 말이 있었어. 5명의 친구 중에서 2명을 데려간다는 거는 안 데려가는 게 3명이다. N명 중에서 2명을 데려간다는 것은 N명 중에서 5명을 안 데려가는 거랑 같다. 그러면 통틀어서 친구가 몇 명이라는 걸까? 7명이겠지. 네. NCR은 NCN-R과 같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N이 돼야 돼요. N명 중에서 2명을 데려간다. 안 데려가는 사람 몇 명?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N의 값은 7이 됩니다. 이제 두 분의 곱을 묻고 있네. 6 곱하기 알파 베타는 6 곱하기 7C2, 7C3 이런데요. 네. 이제 계산식을 써보면 7, 6, 5, 3, 2, 1, 7, 6 이건 2, 1 그래서 본분수 계산을 해야 돼. 본분수 7, 6, 7, 6 다한 건가? 네. 여기 2, 2 끝. 그러고 나서 6 곱하기 3분의 5니까 10 그러면 되겠네. 아직까지 계산이 둥절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빨리 해야 된다. 빈칸 넣기 증명 과정에 빈칸 넣기 요거 하시려면은 공식이 먼저 있어야 돼. NCR은 N팩 나누기 R팩 N-R팩 아시겠지? 네. 공식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우선은 요거는 요런 방식으로 고치면 n 더하기 4 팩토리알 나누기 맞지? 그 다음에 n 더하기 1 팩토리알 그리고 요거하고 뺀 팩토리알이 필요하거든. 요거하고 뺀 팩토리알이거든. 그래서 3팩토리알 마이너스 이제 뒤에 거 n 플러스 4 팩토리알 밑에 n 팩토리알 그 다음에 둘이 빼야 되거든. 4 팩토리알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자의 공통인수가 보여요. 요거 그거를 묶어내면 n 더하기 4 팩토리알
곱하기 n 더하기 1 팩토리얼 3 팩토리얼 1 빼기 n 팩토리얼 4 팩토리얼 1 바로 닫고 통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 n 팩토리얼하고 n 플러스 2 팩토리얼하고 둘이 비교하면 어느 쪽이 뭐가 부족하지? 왼쪽은 4, 5, 3. 왼쪽은 좀 많지 네. 요건 좀 적잖아. 네. n 플러스 1이 부족하잖아. 네.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n 플러스 1 곱해줘요. 왼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 3팩하고 4팩은 비교하면은 4, 5, 3. 여기가 4가 부족해. 그래서 여기다가 4를 곱해. 그렇게 하면 분모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4 팩토리얼 1 되고요. 분자는 n 플러스 1에다가 4를 더하는 빼는 거지. 네. 어머나 빼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3 요리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저 식을 요구대로 고쳐줘야 돼. 요구대로 고쳐줘야 돼. 요거대로 고쳐줘야 돼. 어떻게 되겠어요? 는 해가지고 네. 자 여기는 다 곱하기 저 요걸로 고치자. 저거 고치면 m 플러스 5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곱하기 m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래 되겠지? 따라왔나? 양변에 약분 가능합니다. 요거 하면 여기 n 플러스 5만 남아. 네. 그래서 다는 n 플러스 5. n 플러스 5가 반대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뒤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n 플러스 3. 자 가나를 한번 정해보죠. 가는 요게 가예요. 가. 그리고 나는 내가 보기에 얘가 나야. 가에다가 1을 대입을 해라. 그러면 5 팩토리얼 이게 F1이고요. 네. G1은 여기 나에다가 1을 넣는 거거든. 네. 그러면 2가 돼. 그 다음에 H2는 여기다가 1을 넣는 거니까 곱하기 1, 7 요래 되겠네. 네. 많이 수상한데 어쨌든지 간에 위에가 120 원부수 7 나누기 2 420 네. 자 이래 됐어요. 이 책 끝까지 숙제인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못 해주네. 74번 1부터 11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택할 때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셋 중에 하나라도 짝수면은 짝수죠. 그냥 짝수가 되는 것이지.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적어도 곱했어요. 아, 눈치채고 있었구나. 네. 곱하는 세 수가 모두 홀수인 경우를 빼면 될 것 같아. 아. 그러자면 11개의 수 중에서 아무렇게나 3개 구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홀수들 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를 빼면 되겠지. 네.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겠죠. A, B, C 곱해지는 세 숫자 중에서. 그러면 답이다. 이제 활용 문제 나오는데 83번 합동인 정삼각형 두 개를 겹쳐 그렇네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12개의 점이 이렇게 완벽하게 원형 위에 12개의 점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 뭐라고 묘사하냐면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다. 만약에 이러했으면 두 점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이렇게 했으면 끝났을 거거든. 네. 제가 왜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냐? 이 점들의 이름을 붙여. A, B, B. 그래서 서로 다른 점임을 일단 표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직선을 그어준다고 생각을 해. 내가 그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내가 맨 처음에 A를 선택하고 두 번째 K를 선택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쭉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는 거야. 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맨 처음에 K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A를 선택을 해. 그러면 프로그램이 쭉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야. 겹치죠. 나는 알파벳 두 개만 선택을 했을 뿐인데 A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K를 선택해서 그어지는 직선과 K를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A를 선택해서 그어지는 직선 두 개를 결과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근우야 이 결과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맨 처음에 무슨 점을 선택했게? 모르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점을 선택하는 순서가. 점을 선택하는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그냥 조합이다 이게. 점을 선택하는 순서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직선. 반직선은 이게 선택하는 순서가 달라요. A 선택하고 K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면 반직선이 되면 K를 선택하고 A를 선택해서 이렇게 반직선이 되면 이건 다른 거거든. 그때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건 조합으로 푸는 게 아니라 순열로 풀어야 돼. 그런데 선분이라던가 같은 거잖아. 네. 직선이라던가 이건 선택하는 순서가 안 중요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에요. 자, 조합이라는 건 이해했고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냥 12개 중에서 2개 고른 만큼 직선이 그어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세 점이 한 선위에 놓여 있다고 하면 해보자. 그러면 내가 두 점을 선택해 볼게요. AC, AB, AC, BC. 서로 다른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선택하는 방법 수만큼 내가 선택을 했잖아. 네. 근데 그어지는 직선을 보면 이래. 내가 A 선택하고 B 선택했다. 직선. A 선택하고 C 선택했다. 직선. 그리고 B를 선택을 하고 C를 선택했다. 직선. 한 선 위에 세 점이 놓여 있으니까 이거 3C 2 계산하면 3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답이 1밖에 안 나오거든. 네. 답이 1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직선은 다 결과물은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해. 점을 하나 늘려가지고 4점으로 바꿔볼까? 똑같아요. 그러면은 점 두 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간에 결과물은 한 개로 나오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4C 이만큼이 아니라 6개가 아니라 한 개가 되겠지? 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여있던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여있던 그렇겠지?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라는 거지. 네. 한 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얘들이 그냥 원형 위에 12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거기에서 3점 이상이 한 선 위에 놓여 있는 경우 지금 이 경우 하나 보이죠? 점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 사실 이만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사실 이만큼을 빼버리고 하나를 더해줘야 돼. 여기 있는 점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실제로는 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은 다 빼버리고 다 빼버리면 안 되지. 1개는 살려야지. 그러니까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야.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려면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묶었다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세련된다고 얘기하느냐? 저 파란 선인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선도 그렇지. 네. 똑같죠. 이것도 그렇잖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지. 네. 6번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앞에다가 6을 달아주려고. 자, 이 방식대로를 이해했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도 풀이하는데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4점이 한 선 위에 놓여있다. 그걸 옆으로 돌려가지고 그리면 내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이번에는 직선이 아니고 삼각형 개수거든. 삼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내가 ABC를 선택을 했다. ABD를 선택을 했다. BCD를 선택을 했다. ACD를 선택을 했다. 내가 점 3개를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선택을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임이야. 만약에 여기 있는 20개가 전부 다 동그라미 위에 흩어져 있는 20개였으면
내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는 순간 자동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20C 3이 답이었어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성이. 한 선 위에 놓여 있는 4점인 상황이 있어. 네. 그리고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보면 그 어느 경우도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영.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이렇게 3개를 선택했다. 띡띡띡 찍. 이게 어떻게 삼각형이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 직선하고 달라. 그때는 한 개라도 있었지. 네. 이번에는 한 개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4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하는 경우 모두 다 빼야 돼. 여기에서 한 개를 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여러 번이 있거든. 세보면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각형 2개를 붙이니까 변이 10개가 있지.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만큼 곱하고 빼야 해. 직선하고 삼각형은 처리가 약간 그렇게 다르다. 여기 뒤에도 시간만 되면 몇 개씩 더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고 쌤이 화장실이 급한 상황으로 요거 100번 한 개만 가르쳐주고 마칠게요. 네. 분할 분배 문제인데 어떻게 푸느냐. 이건 위에서 출발합니다. 맨 처음에 여기에 6개가 있었어. 6개. 서로 다른 6개가 있었어. 그 중에서 2개를 묶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 중에서 4개를 묶어서 이쪽으로 보내. 그게 이쪽으로 2개를 보내고 이쪽으로 2개를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뭘 2개를 저쪽으로 보내고 뭘 4개를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 분할을 해야 돼. 그러다 뭐이 6C2, 4C4 이런 식이 필요해요. 6개 중에서 누구 2개를 이쪽으로 보내고 누구 4개를 이쪽으로 보낼 거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4개를 다시 또 그림을 보면 2개, 2개로 갈랐어. 그러니까 요 중에서 2개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2개는 이쪽으로 보내고 또 분할해서 포장을 하는 거야. 이게 꼬송이 포장 문제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4개 중에서 2개 중에서 2개를 하고 보니까 개수가 같네. 그래서 여기다가 나눠줍니다. 이거만큼 대진표가 짜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대진표를 짜는 방법. 대진표를 짜는 방법수. 맨 처음에 꼬송이가 6개 있었는데 2개, 4개로 분할을 한 다음 4개로 분할되어 있는 곳에서 추가로 다시 또 2개, 2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2송이, 4송이로 분할을 한 다음 4송이를 다시 또 2송이, 2송이로 추가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진표 작성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보시면 총 여기 6개 팀이 있는데 2팀을 이쪽으로 보내고 4팀을 이쪽으로 보내는 분할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4팀을 여기 2개로 분할을 한다는 거지. 2개로. 대진표를 작성한다는 것은 분할에 이어 추가 분할을 또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진표 작성 여기 팀 수가 많아지고 단계 수가 많아지면 그에 맞춰서 분할을 3번까지도 할 수 있어. 그런 문제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있네요. 98번. 들어가 있다. 나는 여기 넣어놨는데 너네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안심하고
한 번만 더 적용하면 총 10개인데 여기 5개, 여기 5개 분할을 해야 하니까 10C5, 5C5 개수가 같으니까 200 나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온 5개를 2개, 3개로 분할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5C2, 3C3 분할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에 온 5개도 3개, 2개로 분할을 해야 되지. 3개, 2개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경우 있을 텐데 5C3, 2C2 이랬어요. 끝이 아니야. 왜 끝이 아니냐면은 얘는 끝났는데 무조건 여기 온 2팀은 자기들끼리 1차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는데 여기 온 3팀은 누가 부전승으로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시 또 2개, 1개로 분할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3C2, 1C1 그래 되고요. 근데 이쪽으로 온 3팀도 누가 부전승을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1개, 여기 또 2개로 분할을 해야 해. 그러다 보니 3C1, 2C2 이거 다 곱해야 답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크까지 해오십시오. 다음 주 금요일하고 일요일 수업하면 행렬 끝나겠네요. 유리함수 7 그거 아까 유리한 설명은 다 했고 72문제. 원 72번까지 숙제해야 돼. 다 낼라다가 참았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화장실.